이번에 이제 초벌을 볼 건데, 붓을 너무 큰 걸 써도 디테일이 조절이 안 될 거고, 막 이렇게 너무 큰 붓 쓰면 이런데 좁은 면적 할 때 막 튀어나가면서 이 외곽을 못 지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또 큰 면적을 채울 때 작은 붓으로 이걸 다 칠하게 되려면 너무 면적이 커서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적절한 붓 크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한 12호 정도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 모두 그래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개념으로 초벌을 할 때, 요 사람이 가진 일단 고유의 색들을 우리가 완성됐을 때 색감이 연상이 될 정도로 외곽을 지켜주면서 다 채워 넣어 놓는 게 일단은 목표지, 초벌 단계에서. 빛이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밝은 기준 한번, 어둠 기준으로 한번 두 단계로 나눠서 하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딱 초벌 단계에서부터 완성됐을 때 이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다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칠하는 게 좋거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초벌 단계에서 너무 밝게, 너무 연하게 물칠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당연히 평소작일 때는 우리가 많이 쌓아서 퀄리티 높은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함께 발랐을 때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쪼개지게 되겠지만, 우리의 트레이닝의 목적은 시험 때 시간 안에 완수를 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그런 붓질이 줄어들 수 있는 압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여지는 이 색을 몇 프로까지 올릴까가 중요한데, 한 보여지는 거에 한 60-70% 정도는 올리면 내가 그래도 나머지 그리는 거에서 해결해 내야 될 부분이 적어지겠지. 그래서 색깔 압축 신경 쓰면서 한번 칠해 봅시다. 네. 그리고 우리 초벌 단계 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피부색을 만드는 거에서 시간을 꽤나 많이 잡아먹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떤 색을 섞었을 때 피부색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익숙해져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 이 색이랑 이 색이 섞였을 때 이런 색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평소에 자체부터 감이 좀 올 수 있게. 자, 지금은 우리가 남자를 그리다 보니까 피부색이 그냥 밝은 여자를 그릴 때보다는 조금 진한 것 같지? 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데서 콧등을 제외하고서는 밝아 보이는 곳은 없단 말이야.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여기 약간 까까머리 같이 안에 속살이 비쳐 보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여기 어차피 살색이 비쳐 보여야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쭉 머리카락 너머까지. 지금 광대 남기고 이런 거 안 했지? 네. 어차피 한 번씩 다 올라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남기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밝아야 될 부분만. 70%라는 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의 70%.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압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색깔도 압축을 시킨다고 하면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연한 것보다는 진해 보이는 게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외곽은 잘 지켜가면서. 지금 막 부분 색깔 바뀌는 걸 신경 쓰기보단
그냥 피부색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칠해주는 게 좋겠지. 이런 거 초벌할 때는 내가 어디서 끊어줘야 붓자국이 덜 날 수 있을지. 붓자국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그거를 정리하는데 또 한번 힘을 쓰게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아예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고여있는 물방울들을 걷어내 주듯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맺히면서 자국이 덜 생기겠지? 선생님이 붓을 응. 끌고 다니시잖아요. 응. 근데 그때 지나갔던 자리는 다시 안 지나가는 거죠? 당연히 완벽하게 다시 안 지나갈 수는 없긴 하거든? 네. 근데 이미 지나간 곳을 또 지나가게 되면 그게 한 번 더 겹쳐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겹쳐지게 되면 자국도 남고 색깔도 더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해 주는 게 좋긴 하겠지. 자, 붓을 떼는 횟수마다 자국이 생기게 되거든. 왜냐면 붓을 뗐을 때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니까. 그래서 붓을 최대한 떼지 않고 쭉 끌고 가서 뭔가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고여도 되는 곳에 가서 걷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자국이 최소화할 수 있겠지. 네. 선생님 지금 중간에 또 만들긴 했지만 충분히 초벌할 때는 양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색깔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뭔가 중간에 끊겨서 말라서 자국 생기는 것도 줄일 수 있겠지. 선생님, 네. 근데 피부 칠하실 때 걸레 안 쓰세요? 걸레? 어차피 얘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붓이 초벌을 칠할 때는 붓에 맺혀 있는 양이 많아야지 이렇게 쭉쭉 끌고 갈 수가 있거든. 이게 너무 많아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붓에 너무 건조하게 되면 중간에 물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빈 듯이 되는 곳들 있잖아. 막 이렇게 안 발릴 때 있잖아. 붓이 너무 건조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초벌 때는 큰 면적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감이 여기 많이 머금어져 있어야겠지. 그래서 지금은 안 쓰는 거긴 한데 혹시나 초벌 때 그래도 물이 너무 흥건해서 막 줄줄 흘러내리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쓰는 게 좋겠지. 네. 자, 이렇게 흘러내릴 거는 이렇게 쫙 바로 걷어내주고 이 흘러내릴 때 거기서 물자국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쭉쭉 걷어주고 그렇다고 막 물자국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도 없는 게 그 다음에 어차피 쌓아지면서 또 해결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이미 자국이 남았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다시 문지르게 되면 젖어 있는 채로 문질러지는 거니까 우리 불어서 때가 나오겠지. 그러면 종이가 상해서 그 위에 그 다음 묘사가 안 올라갈 거고. 그리고 피부에서 이제
어둠 기준 칠해주는 거지. 일단은 요 처벌 단계에서부터 얼굴보다 목이 눌리는 거 잘 눌리는지 신경 쓰면서 어둠도 그냥 너무 단조롭게 칠하는 게 아니고 요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을 찾아가면서 넣어주면 좀 더 디테일이 나오겠지. 네. 너무 딱 목하고 얼굴하고 정확하게 구분되기보다 그런데 턱 부분에 지금 얘는 턱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구룡근들이랑 연결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찾아주고. 얘 같은 경우는 공에 받쳐지는 곳이니까 어둠이 어떤 모양으로 흐르는지 관찰을 하면서 좀 초벌을 들어가야겠지. 네.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어둠을 표시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중간 톤을 칠할 때 어디까지가 어둠이 올지 면적을 정확하게 봐주려고 노력하면서 들어가. 네. 버릇 쪽으로 그냥 원기둥처럼 밑에 밝고 중간 어둠 이쯤이 어둠이겠지 하고 넣어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얘가 딱 요 손목 꺾기는 여기까지네 하는 것들. 이렇게 초벌할 때부터 요 경계 부분에 그 빈틈이 생기는 경우들 많잖아. 하얗게 이렇게 빈 듯한 느낌. 그러면 되게 미완성 같아 보이거든. 그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어차피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 그림자니까 같이 묶어서 발라줘도 돼. 네. 여기 종아리는 허벅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눌러줘도 되겠지? 네. 자, 여기 정강이 뼈 어디까지 정강이 뼈에서부터 꺾여서 어둠 생기니까 그 모양이 어디까지인지 잘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겠지. 이 사람은 짧은 머리다 보니까 머리에서 엄청난 막 광이 보인다던가 그러진 않지. 하지만 이 앞머리 쪽으로 약간 빛이 들어오고 이 뒤로 더 어둡다는 건 느껴지니까 일단은 밝은 톤 기준으로 한번 저기 되게 머리 짧은 부분은 응.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초보들이 하나씩 저기 살이 비치는 걸 좀 남겨놓은 채로 나중에 저 점점점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일단은 안 덮었거든. 이미 살을 해놨지만 이렇게 덮인 부분 보면 살을 해놓은 의미가 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일단은 남겨놓은 거야. 아주 똑똑한 질문이구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어두운 곳이 어딘지 흐름은 잡아줘야겠지.
보면 선생님 검정색 쓸 때도 사실 블랙을 쓰긴 하지만 너무 그냥 생블랙은 잘 안 쓰는 거 알지? 너무 그냥 검정색을 바로 바르게 되면 좀 텁텁한 듯한 발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게다가 비슷비슷한 색들이 엉키면서 조금 둔탁해 보이기도 하고, 검은색을 쓰실 때는 조금 색의 변화를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사실 칸 채우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 옷을 자세히 봐도 검은색이지만도 뭔가 분명히 비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세히 색을 관찰해 보면 완전 그냥 단순한 검정은 아니거든. 그 바지랑 응. 의자랑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응. 그럴 때도 색을 일부러 구분을 해줘야 되는. 지금 보면 선생님이 바지는 약간은 네이비가 섞인 듯한 남색인 것 같고, 이제 의자는 좀 더 그냥 검정에 가까운 색인 것 같거든. 네. 그런 데서 차이를 내주면 좀 더 쉽게 구분이 되긴 하겠지? 근데 가끔 진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 진짜 완전 똑같아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사실 굳이 구분이 안 가는 거를 억지로 구분을 시키면 좀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에서 이제 어우러지는 느낌도 있을 거거든. 이제 왜냐면 만약에 저 의자랑 얘 바지랑 비슷해 보여. 거의 게다 경계도 잘 안 보여.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이 어둠이 같이 묶였다는 거잖아. 근데 그 묶인 부분을 억지로 떼어내면 딱딱해 보이고, 뭔가 뜯어져 보이고 그런 어우러지는 느낌이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놔도 돼. 근데 가끔 문제가 선생님 눈에는 구분이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 눈에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것은 약간 정밀하게 보는 게 약간은 부족했던 거겠지?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 피부 먼저 칠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근데 시간을 단축할 때는 그 어두운 색을 먼저 진행하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되긴 하거든? 그 어둠의 기준이 잡히면서.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아까 피부에서 너무 여백을 남기지 않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냥 피부 먼저 해봤어, 오늘은. 사실은 이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는 게 본인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이게 너무, 까만색부터 칠했더니 나중에 너무 뚝 끊겨 보이고 연결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살색 먼저 해도 돼. 이제 어찌됐든 선생님은 제일 뭔가 이제 실패의 확률이 적은 방식을 알려주는 거고, 이제 본인한테 적용할 때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조금 더 찾으면 훨씬 효율적이겠지?
맞아. 흰 티도 흰색이지만도 초벌 때 음영의 흐름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랬지. 네. 자, 주름에 보이는 음영도 있지만 큰 흐름이 더 먼저 나올 수 있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조금 엄청 빠르게 하진 않지만 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럴 때는 이것만큼 조각을 많이 쪼갤 수 없을 때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크게 흐름이 먼저 나오는 걸 신경 써가지고 이 뒤편 같은 경우는 팔에 가려지기도 하고 뒷부분이니까 아주 조금의 조각 빼고는 다 눌러줘도 사실 상관없겠지? 네. 초벌할 때는 가장 강한 빛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우리가 어차피 평소작에서 완성을 할 때를 보면 진짜 밝은 부분 막 콧대 하이라이트 조금 면적 빼고는 다 손을 대게 되잖아. 네. 근데 우리 시험 때는 그렇게 다 손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초벌 때 미리 다 닫아 놓는 거지. 여기도 어차피 보면 은은하게 명암이 있는 곳인데 굳이 비워놓을 필요가 없지. 네. 어깨 위에 밝은 면이 침범당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어차피 깔 거래도 약간 그 모양을 그려주면서 모양을 하고 있지. 그려주면서. 그렇지. 너무 다 뭉개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찾아주면서 톤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긴 하지. 그리고 가끔 이런 흰 티에서는 좀 덜한 편인데 완전 어두운 색을 초벌을 할 때 압축을 어쩔 수 없이 하잖아? 그러면 압축을 했더니 스케치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찾아주면서 칠하면 그걸 놓치는 게 덜하게 되겠지? 네. 이렇게 사실 이 어둠이 이 살로 좀 침범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빈 여백이 생기는 것보다는 저렇게 조금씩 침범을 하더라도 뚝 끊어지지 않게. 네. 의자도 사실 저 밝은 걸 남겨놓으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초벌할 때 까먹지 말고 다들 칠해줘야 돼. 저 의자 같은 경우 매끈한 재질이잖아 지금. 그래서 너무 막 얼룩덜룩한 게 적게 균일하게 칠해주는 게 좋겠지. 네. 그러면 숨이라도 참고.
좀 이런 의자에 있는 밝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남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바에야 그냥 좀 덮어줘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일 진한 색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찾을 만큼이라면. 왜 다들 의자 칠하는 거 제일 귀찮고 좀 힘들고 그러잖아. 이렇게만 칠해 놓는 거랑 안 칠해 놓는 거랑 차이가 나거든. 선생님, 네, 티셔츠에서요. 네. 그 앞쪽 어깨에서 음. 밝기가 저쪽 어깨보다 그 사진에서는 조금 더 손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톤이 살짝 있는 것 같다고? 그 저쪽 어깨 부분이 더 밝아 보이는데 그림에서 종이로 남겨두셨잖아요. 아, 요런 데를? 거기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앞에 어깨를 더 선명하게 살려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려지는 양 자체가 뒤에 어깨보다는 훨씬 많이 그려져야 되지. 그래서 너무 통째로 또 다 덮게 되면 그리는 거에 한계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릴 모양을 염두해서 좀 남겨놓은 거야. 이제 앞과 뒤의 선명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지? 공도 일단은 무늬를 생략하고서 얘를 단순히 보면 구의 음영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눌러준 다음에 색깔 무늬를 찾아주는 게 조금 더 쉽겠지? 색깔을 이미 칠해놓고 음영을 하면 그 색이 번질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색만 찾고 음영을 안 찾아놓기는 너무 가벼워서 양감이 안 날 거고. 근데 색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색마다 명도가 다르니까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냥 무채색의 음영은 사실 색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 얘가 아직 안 말랐을 때 색깔을 칠해주면 안 되고. 아, 양말 음영 너무 하찮다고 무시했었네. 얘도 발의 면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면서 네. 그림자? 맞다. 내가 맨날 그림자 까먹으면 혼난다 그래놓고 손이 안 했네. 할게. 편집. 내 실수는 편집. 계속 언제 칠하나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맞아. 보통은 저 양말을 칠하거나
슬리퍼를 칠할 때 같이 칠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 그래서 응? 이 배구공 같은 경우에는 응. 막 상의 맺히는 그런 반사체는 아니잖아요. 응. 그랬을 때 좀 처음부터 좀 진하게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좀 진하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냐고? 압축을 좀 세게 한다는. 아. 근데 얘가 아이고 튀어나갔다. 뭐랄까 저 구에 저 양감이 좀 잘 느껴졌으면 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물체잖아. 그래서 음영이 조금 더 확실히 느껴졌으면 하긴 하거든. 그래서 너무 새카맣게 칠해지면 조금 그게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채도가 높은 색깔이잖아. 네. 채도가 높은 색을 한 번에 너무 진하게 올리면 거기가 이렇게 떡지는 듯한 느낌이 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한 방에 진하게는 안 칠하고 있어. 그림자 방어선이 여기 닦아냈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바닥이 닿는 면적이 아니고 위에 벽 공간이 돼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넘겨버려서 그냥 닦아낸 거야. 네. 이제 바닥이 어디고 어디에 그림자가 맺히는지도 잘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딱 안정적으로 바닥이 딱 붙어 보인단 말이야. 얘가 갑자기 뒤틀려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칠해지면 이제 바닥면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게 되겠지. 그림자 하실 때는 꼭 한 번씩 닦고 닦아서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자유긴 한데 네. 선생님은 그림자에 너무 명확한 경계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네. 그림자를 볼 때 너희가 진짜 그림자가 엄청 또렷하게 생기는 그림자를 보면 그만큼 빛도 세게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란 말이야. 어둠도 진하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의 사람은 보면 그렇게 빛이 강하게 가까이서 들어온 상황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경계면이 그렇게 또렷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 번씩 풀어주는 거야. 네. 너희도 이제 트레이닝이 딱 그 단계에 정해진 데까지 하는 거잖아. 너네랑 같은 단계에서 쭉쭉 끊어갈 거야. 이목구비 찍을 때는 사실 얼굴에서 제일 진한 거의 기준점이 되는 곳일 거 아니야. 이런 곳은 농도도 좀 진하고 색도 진하게, 나중에 얼굴의 중간 톤이라던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더 추가되게 되면 얘네가 마르면서 연해지기도 하고 좀 흐리멍텅해지거든. 네. 근데 눈, 코, 입은 제일 선명해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양 자체도 좀 찐득하게 많을 수 있게. 너무 통째로 새카맣게 바르는 것보다는 그 눈 안에서의 미세한 변화도 찾아줄 만한 여지를 좀 남겨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 워낙 진하니까 다른 거를 묘사를 더 올리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변화하는 부분을 살짝 남겨주고.
너무 급해지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 눈, 코, 입 할 때 내가 그렸던 스케치선을 무시하고 막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 좀 그래도 눈, 코, 입을 그릴 때는 마음을 차분히 먹고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게. 정말 보면 뭐 입술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좀 버릇적으로 색깔을 바르는 친구들 있잖아. 특히나 얘는 남자기 때문에 입술 색이 너무 막 시뻘겋고 이러면 어색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굳이 엄청나게 변화를 찾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얘가 어떤 빛을 띠는지 그 정도는 찾아주는 게 좋겠지. 저걸 쌤도 자주 얘기하는 게 요 눈썹 그냥 하얗게 비워놓는 것보다 밑에 받쳐주는 음영을 어느 정도 한번 깔아 놓으면 이제 어색한 눈썹 문신 같이 되는 일이 줄어들고. 얘는 머리카락이보다 머리카락의 그림자 느낌이지? 네. 시간이 된다면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자는 한 번 더. 넓은 그림자도 있지만 딱 붙어 있을 때 명확한 그림자들이 있잖아.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